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외교 안보 인식. 우리 대중에는요, 쉐쉐 이 한마디로 각인됐었죠. 친중, 반미, 반일 노선인 줄 알았던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마 박선원 의원이 그 노벨상 추천을 한 모양입니다. 그 추천은 뭐 개인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거를 1월 30일 날 노벨 평화상 추천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에게 그러니까 공유한. 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고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옆에 보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가가지고 쪼그려 앉더니 자신의 수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수첩, 이 메모장 카메라가 쭉 당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서 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 완료했다. 미국 측에 통보했고 이거 당분간 비공개로 할 건데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이세요? 이 수첩? 강선필 부대변인. 네. 지금 뭐 당분간 비공개라고 합니다만 사실 본회의장 저기 이재명 대표 자리예요. 영상 카메라 기자들이 제일 주시하는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여줬어요. 메모장. 이건 뒤에 있는 카메라 기자들한테 찍으라고 펼쳐준 셈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왜? 우리도 수백 년 전에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라고 트럼프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정책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과연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어떤 역할을 해서 비핵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동북아의 평화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 통일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고 하고 만약에 또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를 시키고 또 트럼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저런 노벨 평화상 추천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전 나쁠 건 없다. 그러니까 원래 외교가 이렇게 전략적 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사이가 관계가 악화됐는데 아니 트럼프가 갑자기 대통령 되면서 푸틴하고 친해져가지고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해버리면 대한민국만 낙동강 오리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항상 외교가에서는 다자 외교에서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박선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입니다. 민주당의 대미관과 180도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아부다. 혹시 한반도 평화 운운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도 평화상 추천하라는 것인가?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미관은 과연 어땠길래 국민의힘에서는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철수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당선자 주둔비 증액을 요구하겠다. 2배를 요구하겠다. 안 하면 철수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우선 얼마 올려줄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자의 그 행동 양식은 그런 거죠. 최대한 요구해서 최대한 많이 받는다. 자국 중심주의. 이분이 부동산업을 하던 분이어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업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 들어주다 보면 남는 거 없이 다 뺏기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할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좀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